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익숙한 얼굴도 있고,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왠지 책상에 조금 더 맨질맨질해진 느낌이 나네요. 그죠? 제가 그럼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뭔가 칠을 했나 봐요. 색깔 자체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칠인가? 뭔가 굉장히 맨질맨질해졌네요. 되게 막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자, 3월이래요, 벌써. 그쵸? 날씨가 조금, 아직은 춥기는 하지만, 진짜 봄이 왔다는 얘기고, 제목 자체가 벌써 이 수업 제목이요. 부담스럽죠? 그죠? 개념 완성반이래요. 정말 개념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반이에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월, 5월이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이 개념 완성반이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개론서를 이제 이 전반기가 지나면은 쭉 처음부터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때부터는 뒷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것이지, 걔를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본다 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반 때 말하자면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보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완성을 진짜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이제 문제도 풀고 예상 문제 풀고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무슨 교과서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개론서를 물론 옛날 것들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념을 완성시켜야지 하는 거는 사실상 5월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 4, 5월에 우리를 굉장히 이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 날씨는 점점점 좋아져요. 5월로 갈수록. 그리고 5월이 되면 이렇게 노는 날도 많고 뭐 누구는 어딜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얘를 막판에 이제 막 20세 이렇게 하고 막 하려고 하면 정말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때 약간 이제 느슨해지는 시기예요. 선생님들이 1, 2월달 되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서 막 2월달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3, 4, 5월쯤 6월쯤 되면 이제 보니까 이때가 좀 게을러지면서 좀 아프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좀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 4, 5월이 할 것은 많은데 공부하기는 싫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 뒤에 강도가 달라져요. 이제 공부하는 강도가 3, 4, 5월 달에 좀 충실히 했다. 좀 힘들지만 열심히 했어. 이러면 뒤에가 조금 수월해요. 뒤에가. 그래서 6, 7, 8월 됐을 때 그때 문제를 좀 충실히 풀면서 다른 것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좀 충실하게 안 하면 뒤에 이제 압박 느낀다 그러죠. 흔히 뒤에부터 이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 이걸 다 못 봤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뒤에 약간 점점점 해야 될 일이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도대로 이제 못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3, 4, 5월 달에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달도 아니에요. 사실은 10주예요. 10주. 그래서 이 10주 동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개념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주가 지나면 약간 텀이 있어요. 약간 숨 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건 좀 그때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쉬는 건. 그 다음에 10주 동안은 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강의 특징을 보시면 첫 페이지, 자, 기초이론의 중요 영역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음악사의 중요 개념과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이론이랑 음악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화성대회 같은 거는 수업이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한마디로 악전 플러스 음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전을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1, 2월달 수업은 사실 너무 시간이 적어서 악전을 할 시간이 일단 없었고, 이 3, 4, 5월달이 그나마 수업 시간이 좀 많이 확보된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이제 공부를 학원에서 뭐 새로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사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월달에 한참 막 20세기까지 했어요. 근데 딱 오늘 또 와가지고
가지고 또 고대와 중세음악, 그레고리오 찬트, 숨이 탁 막혀요,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약간 딴 거를 하면서, 다른 토픽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숨을 돌리고, 조금 이렇게 머리를 식힌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셋째 주도 아니요, 사실 다음 주부터 고대음악,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좀 다른 토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차에 처음 4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차에 3분의 2까지요,를 기초학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이라고도 말하고 악전이라고도 말하고 뭐 통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걔네가 다 같은 애들이죠. 그쵸? 오늘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음악사를 쭉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써놨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엇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니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악곡이나 어떤 시대 경향이나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향과 특징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매주 골든타임이라는 걸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자료 말고도 하나 프린트를 더 받으셨죠? 그죠? 골든타임이라고 붙어있는 애들. 얘는 이제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그 주차에 배운 가장 중요한 엑기스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런데 얘를 끝나고 잠깐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조교가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한 20, 30분 정도 푸셔도 돼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강의 자료를 외운 다음에 어느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아예, 그죠? 안 보고 그냥 풀겠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풀어서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내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차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올리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해요. 인강생 같은 경우는 첨삭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 제가 첨삭을 하고 첨삭이 되면 이렇게 띵동하고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첨삭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첨삭을 몇 시에 하는지요? 새벽 1시에도 문자가 오고 2시 반에도 뭐 오고, 그거를 제가 아침에 가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그 시간에 제가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또 나가고 하니까 밤에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월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주차별 강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기초이론을 계속 할 거예요. 사실은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기초이론을 계속 할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기초이론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하지 못해요. 연주 매체, 뭐 악기 같은 것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걔를 다음 주에 한참 할 거고, 그 다음에 고대와 중세음악을 근데 끝에 약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대와 중세음악을 그 다음 주에 한 주에 못해요. 고대와 중세는 특히 중세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걔를 하루에 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하려면. 그래서 다음 주에 끝부분에 걔를 살짝 할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1일에 고대와 중세 음악을 한 주 동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음악을 하고, 르네상스 음악도 한 주에 못해요.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차로 약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주 이상을 배치한 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토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세 음악 파트랑 고대와 중세음악 파트,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음악 파트도 보니까 한 주 이상이죠. 바로크 음악, 고전주의 음악, 19세기 음악은 사실상은 반으로 쪼개놔서 그렇지 한 주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세계의 전환기와 현대음악 여기도 또 한 번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걔를 또 쪼개놨어요. 한 주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세랑 르네상스, 그 다음에 세계의 전환기와 현대음악을 조금 1.5주씩 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1주씩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가 5월 9일이에요. 상당히 빠르네요. 그죠? 5월 초에 끝나네요, 강의가. 그래서 5월 9일 날 이제 개념 완성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싸 이제 그 다음부터는 5월에 한참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반이 교과서 분석반이에요. 교과서 분석반을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보셔야 기출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문제는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도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3주 동안에 교과서 분석반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념 완성반은 5월 9일까지예요. 5월 9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다시 6월에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될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그런데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일상은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쵸? 물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포스터 얼굴 보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저를 처음 만났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쵸? 제 이름은 아실 거고. 네. 그 포스터에 생긴 얼굴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죠? 상당히 유사해요. 물론 그날은 화장을 좀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금 1월달, 2월달 수업을 했고, 그죠? 개강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초등학생을 한 명 등원시키고 유치원을 하나 등원시킨 다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과 상태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해마다 찍거든요. 그 포스터를. 그래서 너무 동떨어진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5년 전의 모습 이런 거. 그래서 이 얼굴과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약간 서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마다 그래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모습으로 그냥 찍자. 그래서 사실 저 포스터도 사실 작년 12월에 다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유사할 거예요. 저는 그 서민정 선생님의 이제 후배고 그녀는 나의 선배 나는 그녀의 후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음악 이론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 그러니까 예고를 나왔는데 그때는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 치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너무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평생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닌데 연주를 계속할 수는 없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제 인생 히스토리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아직 1, 2월 달에는 그렇게까지 막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음악 이론을 공부해야지. 음악은 좋으니까. 그래서 학부 때부터 이제 이론 전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이론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석사도 또 같은 대학에서 음악 이론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박사를 가서 또 음악 이론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제가 학부가 20년이 돼가요. 20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론을 말하자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 이론을 공부했고 물론 음악 이론이 주전공이지만 이제 음악 이론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히스토리가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도 시험도 보고 수업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양음악 이론을 정말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인생에 왜 굴곡이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막 완전 딴 걸 하다가 막 여기를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계속 음악을 한 거예요.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석사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고 박사를 마치고 돌아온 거는 2015년이에요. 지금 3년 차네요. 3년 차. 그렇죠? 벌써 3년이 되다니. 그렇죠? 가끔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감을 하는 건 언제냐면 영어가 정말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많이 까먹었구나. 이제는 영어가 너무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요. 작년만 해도 강의를 할 때 용어들이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이. 그래서 왜냐하면 박사를 그래도 5년 동안이나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론 수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학부생 수업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영어 용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대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국어 표현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계속 영어 유학병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를 섞어쓰면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타닉 트라이드가 나오죠.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학생들이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까먹어 가고 있나 봐요. 좀 아쉬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벌써 3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노령진에서 강의하는 거는 지금 2년 차죠.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씩 뭐 유학 시절 얘기도 하고,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애기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루하니까, 왜냐하면 계속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중간중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점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말쯤 되면 여러분이 되게 가깝게 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선생님네 애가 우리 애인 것 같고 선생님네 애는 잘 있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들 하세요.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임용에 출제되는 서양문의 평가 영역이 평가 내용 요소, 이 표는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평가원에서 준 건데 사실 한 페이지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한 페이지. 딱 이거 하나인데 이 문제는 이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만약에 지금 대학 수업에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 막 2학기 동안 하는 거, 막 이런 거라는 게 좀 그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형식론에 대한 거를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중에 있는 건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지로 이제 그렇게 주는 시험 범위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대한 거, 동기, 악구, 악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2부분 형식, 3부분 형식, 복합 3부분 형식, 론등, 순어타 형식은 사실은 형식론 때 따로 다뤄요. 형식론 같은 경우는 제가 화성대 수업에도 집어넣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럼 화성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형식론 같은 경우는 따로 특강을 할까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어디냐 그랬더니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형식을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따로 수업을 구성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걔는 나중에 형식론은 약간 특강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마도 여름쯤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대회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된 다음에 형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화성 분석을 못하는데 형식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는 나중에 특강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파트고 그 다음에 호모포니 양식과 폴리포니 양식 그러니까 짜임새 말하는 거네요. 텍스처 얘는 또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주 형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창이냐 실내악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페라냐 오라토리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작곡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이제 주관식으로 주기 때문에 모선보를 주고 얘를 그리라고 하진 않을 것이고 또 얘를 예전에는 이제 내기가 좋았죠. 객관식으로 주고서 적당한 멜로디 또는 적당한 반주형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 뒷부분에 이어질 어떤 음악이 적당하냐 하면서 1, 2, 3, 4, 5를 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면 되는데 얘는 말로 문장으로 풀어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 선율 창작하는 이런 부분 그렇지만 또 문제를 내려면 얼마든지 또 낼 수는 있죠. 만약에 주고서요. 만들어 놓고서 거기가 뭔가 그러니까 나는 뭐 병행악절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다음 악보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걔를 서술하려고 한다든지 해서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사. 우리가 음악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쵸? 여기에는 이렇게 달랑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음악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 음악 양식, 그 다음에 작곡가와 작품, 그렇죠.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쭉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휘에 관한 거요. 그래서 가장 최근 시험에도 왜 지휘 도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 실제적으로 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휘 전공이 아닌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전 이론 전공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은 합창단 한번 지휘해보지 않겠니?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휘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음대를 나왔으면, 그죠? 음악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의 지휘는 할 수 있겠지. 기본적인 것들은.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저도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잘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예를 들면 행사, 뭐, 합창단이라든지, 뭐,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휘는 사실은 학교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사상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뭐, 사실, 그 기출문제를 보면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내기가 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나와서 또 낼까 싶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악기에 대한 거, 연주 매체에 대한 거, 총보 읽는 거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도 약간은 할 거예요. 이조 악기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박자 적기, 그러니까 지위 도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기초 이론하고서 밑에 있는 이제 그 밖에 애들이요. 이제 오늘 할 것들이 주로 이 파트네요. 음악의 요소, 조성, 음계, 선법, 마디, 뭐 박자라든지 꾸미면 빠르기 막 이런 것들 쭉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범위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무거나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하자면 나눈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건데 서양 음악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론 파트고 하나는 역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history theory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더 세분화를 하자면 이론 파트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기초 이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도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고 작곡 지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 책으로는 다 무슨 악전, 그 다음에 무슨 통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죠? 옛날에는 다 한자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기초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악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성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렇죠? 화성대 수업도 들으시고, 걔 문제도 푸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하는 거. 대인은 16세기, 18세기 대입법. 그 다음에 형식론 아까 말했듯이 뭐 소나타 형식, 뭐 3부분 형식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작곡과 지휘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보통 우리가 나눠요? 역사는 파트를 나눌 때 시대별로 나누죠. 그죠? 시대별로. 그래서 중세는 어떻고 르네상스 음악은 어떻고 왜냐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얘를 지역별로 나누기도 그렇고 음악사가들이 굉장히 얘를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구성을 할까? 기본적으로 시대별로 잘라놓고요. 왜냐면 음악 사니까 그쵸? 시대별로 쭉 변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대별로 잘라놓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까? 작곡가별로 할까? 지역별로 할까? 장르별로 할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또 헷갈리는 요소가 되죠. 어떤 개론서에는 작곡가별로 얘기하는데 어떤 개론서에는 또 지역별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개론서를 써놨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3, 4, 5월달에 이제 개론서를 충실히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역별 개론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찾아볼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3, 4, 5월 때는 걔를 본격적으로 사실 꺼내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 2월 달에 만약에 보셨다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2월 달에. 아니면 예전에 봤다든지, 지금. 그러면 걔를 3, 4, 5월 달에는 보시는 속도가 약간 빨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본다. 예를 들면 저는 초순대 3월에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개론서를 처음 봐요. 그래도 봐야 되나요? 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최소한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완독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강의 자료만 보면 안 되냐? 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지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론서들을 보면서 걔네를 추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말하자면 보면서 제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맞춰서. 그거를 여러분이 다른 구성으로 약간, 그렇죠? 여러 사람이 지은, 그렇죠? 개론서는 보통 한 사람이 아니라 음악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짓잖아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다른 문장으로 한번 읽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골든타임 하면서 내가 내 언어로 쓰는 거예요. 이 3박자까지 하면 완벽해요. 이 3박자. 아시겠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강의 재료를 외우세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 플러스 자기가 개론서를 읽는 과정 필요해요. 왜냐하면 강의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언어를 바꿔서 내게 돼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개론서의 내용도 아니 말하자면 제3의 언어로 자기네들이 바꿔서 내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론서에 있는 구조를 똑같이 베껴서 쓰진 않겠죠.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네들이 그 인원에서 말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오페라 부파를 말하는 거구나. 그 특징을 쓰라는 것은 딱딱 요거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영어, 한국어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고 이 사람의
문장, 이 사람의 문장, 저 사람의 문장 이렇게요. 그리고 나는 그 문장을 똑같이 토시하나 그대로 외워서 쓸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주차는 외울 수 있지만 걔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제 고대부터 20세기까지 11월이 돼봐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토식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의 문장으로 쓰게 돼 있어요. 시험 시간에 가면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 되게 멘붕이 오고 막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고서 이제 걔를 그냥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그냥 문장을 만드는 것이지, 개론서 얘가 무슨 문장이었더라 이러면서 그 문장의 시작은 이러하였고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 가지의 문장으로 딱 봐도 오케이, 키워드 탁탁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개론서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1, 2월 달에 안내를 했어요. 개론서 안내를. 근데 3월 달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를 할게요. 이제 안내를 할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통론 파트는 백병동 선생님의 대학음악 이론은 정말 많이 쓰는 그냥 교재예요. 대학 교재로도 많이 쓰는 거고,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그냥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홍종호 선생님의 음악은희도 괜찮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 원래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성천 선생님의 아주 옛날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 등록가 그 실수. 걔를 보면은 정말 막 20 몇 세, 막 30 몇 세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정말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다시 사야 되나요? 다시 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로는 얘기 바뀌지 않아요. 음악 통로는 70년대도 그 얘기고 80년대도 그 얘기고, 이제 다만 약간 이제 책의 재질이 어떻냐, 뭐 컬러풀하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문체가 약간 이렇게 요즘 문체로 되어 있냐, 옛날 문체로 되어 있냐, 그 차이지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꼭 다시 사시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옴니아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의 책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좀 요즘 스타일 책이에요, 말하자면. 권순태 선생님 책이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의 기초이라는 책은 이제 허영 선생님 책인데 되게 얇아요. 얘도. 그리고 또 개정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얇은데, 얘는 대학음악 이론이나 아니면 옴니아르스나 뭐 이런 책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 악기라든지 그런 걸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야말로 이론에서도 이론 파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자리표, 뭐 음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파트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한테 유용해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표나 음정 같은 것이 아직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걔네부터 많이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걔네를 좀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이 말하자면 서양음악의 기초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간추린 성부진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1년 때로 소개하지 않았던 책이에요. 얘는 제가 악전에도 넣고 보면은 화성대 형식 노래도 넣었어요. 얘는 왜냐하면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지난달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1년 때 소개를 못했겠죠. 송명훈 선생님 책인데 저자 이름이 익숙하네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연조문의 저자죠. 연조문의 저자. 그래서 간추린 성부진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말하자면 악전과 화성법을 합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해요. 상당히 자세하게 악전 파트부터 쭉 설명하면서 3화음, 이제 7화음 이런 식으로 화성법의 모든 내용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책을 나는 새로 사겠다, 예를 들면. 그쵸? 좀 최신판의 책을 사겠다. 이러면, 추천해요. 그리고 송명훈 선생님 책은 뭐,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책을 내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자주, 왜 이렇게보다 어떻게 이렇게 자주 쓰세요? 라고 정말 제가 여쭤봤어요. 뵀을 때. 왜냐면 작년에도 논문 작성법에 관련된 책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또 화성법 책을 내신 거예요. 제가 놀라면서 여쭤봤었죠.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 다음에 음악사 책들을 보면은, 이 시간은 화성대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음악 통론과 음악사 책만 설명할 거예요. 음악사 책은 우리가 흔히 4대 강처럼 4대 음악사를 얘기해요. 그죠? 물론 여기에 없는 다른 음악사 책들도 있는데 그 책들은 조금 내용이 이것보다는 좀 더 간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임용해서 필요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그런 음악사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보시죠, 선생님들이. 어떤 거냐면 그라우트 음악사, 그죠? 그 다음에 두길 아니면 새들배 아니면 그 다음에 음악세계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 그라우트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나오는데 정말 첫 장을 넘기면서 질려버렸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중세까지 막 3월 됐는데 막 중세를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딴 책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새들배나 음악세계 책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길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책이에요. 두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점이 뭐냐면 뒤에 이제 음악 악곡 분석 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악곡들이 음악 분석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렇게 악곡이 좀 많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악보가 이렇게 짜투리 악보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본문이 쭉 나오고 뒤에 음악 분석 곡이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 좀 다르죠. 새들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라우트를 그 밑에 있는 음악 세계 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그라우트와 두기를 간추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들배 같은 경우는 양은 그라우트부터 좀 적을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내용이.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양은 적은데 얘가 조금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얘기를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압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들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다시 보니 이게 이 말이었구나 싶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는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옛날 이렇게 옛날 책들 한자들 많이 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문장이 그 키워드가 한자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얘는 사실상 많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라우트 자체가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걔 너무 번역체고 걔 도저히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새들배 괜찮고, 그 음악세계의 책은 조금 더 이야기식으로 풀어져 있어요. 이야기, 더 좀 최근 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 책이 좀 예뻐요.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각 책들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좀 달라요. 나온 시기들이 다르고 해가지고 그 디자인도 다르고요. 그 공명을 얘기할 때 각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그래서 어떤 책은 그냥 옛날식 표현, 어떤 책은 아니면 원어를 따르는 표현, 어떤 책은 원어의 영어식 발음, 이런 식으로 막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악곡에서 이제 다룰 때 이게 거기서 말한 그 곡이었구나, 이게 같은 곡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책마다 아주 다르게 나온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이거는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용어는 그 책에 이것과 같다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개론서마다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네 가지 개론서들의 조금 다른 점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대부분 개념 완성반에는 사실 이 개론서의 내용을 커버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걔를 주중에 꼭 들춰보세요. 꼭 들춰보세요. 자, 화성대형 신동 기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이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5페이지. 자, 오늘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요. 목차를 일단 쭉 보시면 오늘 상당히 많은 토픽들이에요. 일단은 소리와 음에 관한 거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름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걔네를 뭔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각자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있는 그 음들을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자리표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운 자리표를 조금 더 생소하게 느끼시니까 걔를 조금 연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음들이 2개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모이면
걔들 간에 거리가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있고 또 누가 있으면 그 사이에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를 우리가 음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정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고 도수, 성질,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뭐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음정에 관해서 한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나란히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음들을 주죽주죽 배열을 하면 걔네가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장음계, 단음계, 그다음에 조화, 조표, 조음김, 조바꿈 그러니까 이쪽 전쪽에는 또 이쪽 파트가 한참 이제 얘기를 하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음계들 예를 들면 오음음계, 뭐 온음음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걔를 얘기할 거고 또 선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음계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작곡가들은 뭔가 일정한 규칙으로 높낮이를 부여하고 리듬을 부여해서 선율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선율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선율의 구성에 대해서 가끔씩 문제에서 선율에 대해서 쓰래요. 그런데 그 특징을 쓰래요. 그럼 뭐로 쓰라는 얘기야. 그쵸? 선율을 모르진 않는데 나한테 원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짜임새에 대한 거 그러니까 폴리포니니 호모포니니 하는 것들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박자 파트요. 박자와 리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란 무엇인가 박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목가춤마디 당김음 헤미올라 그 다음에 박자적기 지유도형까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렇죠? 상당히 많고 문제는 얘네를 하고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연습 문제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 시간은 6시까지예요. 6시까지 물론 중간에 좀 쉬면서 하죠. 밥도 먹고 할 건데 그래서 이 개념 완성반은 10시부터 기본적으로 6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12시 한 11시 50분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다시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1시간 동안 점심을 드실 거고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또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3시부터는 30분 쉴 거예요. 30분.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음료수도 좀 드시고 오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소리와 음부터 그러면은 갑시다. 근데 이 안이 굉장히 더워요, 조교님. 네, 얘를 좀 꺼주세요. 자, 소리와 음에 보면은 음악의 정의. 자, 그 박스를 보세요.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가르치실 분들인데 음악이 뭐야? 그죠? 난감해요. 그럼 또 이제 뭐라고 답할지. 그죠? 음악을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겠는데, 나보고 또 음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답안은 다 4줄 이내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뭔가 정의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정의하는 연습. 그래서 아주 내가 알고 있는 당연한 거를 할지라도 걔를 뭔가 말로 풀어 쓰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기억을 해두시는데, 일단 그 전에 박스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많은 철학자들과 음악가들이 음악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했대요. 그 일부를 보면은 옴니아레스가 제가 가져온 건데 퀸틸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음악이란 멜로스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말도 했대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이란 음의 움직임을 잘 조정하는 지식이다. 그렇듯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음악이란 수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문이다. 아하, 어떤 사람은 음악을 수에 대해라고 생각을 했네요. 숫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영혼이 숨어있는 수학의 실천이다. 멋지네요.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어요. 그죠? 누가 음악이란 무엇이야? 이렇게 하면 음악은 영혼이 들어있는 수학의 실천이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런 거 저도 외워야겠네요. 이것은 음악 영혼이 숨어있는 수학의 실천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쇼펜하우, 더 멋진데? 철학이 영혼에 작용하는 형이상학적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슬릭, 그쵸? 형식론으로 되게 유명한 한슬릭은 소리가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얘기책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좀 다르죠. 확실히 느낌이. 서양 학자들과 달라요. 사뭇 달라요. 음이 발생하는 거는 인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래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수많은 정의 중에 얘네들을 뽑아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기다 실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정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히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음악을 가르치는 게 단지 이것은 나의 직업이어서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땡.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음이 발생하는 거는 인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음악을 가르치실 때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과 나와의 뭔가 관계가 있고 교감이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음악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음악이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이 인심이라는 파트도 음악 안에 들어있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그런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여기인데, 소리. 즉, 음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 보통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론서에서. 음악이란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저렇게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임용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답에다. 그래서 소리, 즉, 음을 소재로 해서 뭐를 표현한대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떤 예술이에요? 그렇죠. 시간 예술이에요. 얘는 음악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분 30초 때 그다음에 3분, 4분 다르잖아요. 시간 예술이다. 라틴어 무시카에서 온 용어고 그다음에 사실은 옛날에 아폴로를 모시는 여신들 무사이에서 유래를 한 단어다. 무사이는 사실은 여신들인데 노래하고 춤추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음악의 여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대 그리스의 무지카는 이 무사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노래만 그러니까 어떤 이 청각적인 예술만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음악이라는 건 옛날에는 더 넓은 범위였대요. 아주 넓은 범위. 그래서 음악이 있고 거기 가사가 있겠죠. 그죠? 시가 있을 것이고 춤도 추고 하는 어떤 종합 예술의 형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걔를 뭔가 다 분과 학문으로 떨어뜨렸죠. 그죠? 음악은 음악 따로, 미술은 미술 따로, 무용은 무역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문학은 문학 따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걔네가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 예술이었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각 영역이 너무 분리가 됐으니까 또 뭐를 하래요? 다시 융합을 다시 하래요. 융합을.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종합과 융합을 하는 시대로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각 분야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추상예술이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통일되게 느끼는 구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음악은 어떤 사람이 들으면 얘는 참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악을 그냥 가요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발라드처럼 조용조용한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물론 요즘 음악도 좋아요. 그런데 요즘 음악은 그냥 약간 머리 식힐 때 듣는 것이지 막 좋아하는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가끔씩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걸로 뭐 박효신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가수들 노래를 틀 때가 있어요. 뭐 나얼이라든지 예를 들면 막 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신랑이 아유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냐 저한테 막 그래요.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또 놀러 가는데 왜 이렇게 다운되는 음악을 듣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게 놀러 가는데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다. 이 부분의 화음은 정말 멋져.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신랑은 아유 뭐라는 거야. 가사도 잘 안 들리고 약간 이러고 너무 처진다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르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발끈해서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너 이렇게 반도 못 부를걸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서로 이제 막 디스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서로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가수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가가 다르고 그런 거겠죠. 어떤 사람은 20세기 음악이 너무 좋대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20세기 음악을 저는 학문으로 접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들어요, 물론. 그리고 예전보다는 좋아하는데 20세기 음악을 즐겨 듣는다, 예를 들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 친구도 보면은 똑같이 이론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뭐 베빗, 예를 들면 밀튼 베빗 거 있잖아요. 뭐 쉔베르크 뭐 그런 것만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게 훨씬 좋대요. 베토벤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래서 넌 그게 왜 좋아? 그러니까 뻔하지 않아서 좋대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게 화성 진행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폼이 가겠지라는 거를 이제 특히 이론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걔를 분석하고 하니까 그 뒤에가 무슨 조성일 것이다 뻔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구나.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성이 없다. 한 가지로 통일을 되게 느끼는 요소가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추상예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예술이죠. 추상예술이죠. 자, 그러면 소리를 소재로 일단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이 되냐 어떻대요? 어떤 진동체가 주위의 공기 입자에 충격을 줘서 파동을 생성시킨대요. 그래서 공기 입자는 가볍고 자유롭기 때문에 물결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파급된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매초 340m의 속도니까. 여러분이 왜 연못 같은 데 이렇게 돌멩이 던져봤어요? 돌멩이 던지면 걔가 물결 이루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결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얘가 이렇게 파동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타기를 제외한 다른 악기의 소리는 주로 조화로운 파동이 사용되는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뒤에 짱 규칙적인 고른 진동이 요구가 된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른 진동을 얻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주기적 완봉 운동을 하는 탄성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로 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줄은 공기랑 접촉면이 근데 내가 얇잖아요. 접촉면이 적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향판이나 공명상자라든지 이제 증폭장치를 우리가 붙이는 거죠. 악기를 만들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을 일으키는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파이프 오르간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기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람이 직접 진동을 시키는 경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관악기를 부은다든지 이런 것들. 이걸 지금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읽어보고 여기가 넘어가는 파트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 3음의 성질을 외우셔야 돼요. 음의 성질. 자, 고른 음과 시끄러운 음이 있다. 고른 음은 우리가 뮤지컬 톤이라고 하는데 진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애다. 그리고 배음이란 걸 가져요. 그래서 배음이 어떠면 소리가 사실 굉장히 딱 울림이 없는 그런 풍부하지 않은 소리가 날 텐데 배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도하고 해도 도, 솔, 도, 미, 솔, 플레 하면서 사실은 배음이 풍부하게 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풍부한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이고 우리가 고른 음이 아니면 시끄러운 음 그냥 노이즈라 그러죠. 걔는 뭔가 진동이 불규칙적이네요. 그래서 음 높이 같은 걸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다. 그래서 고른 음이 있고 시끄러운 음이 있다. 음악적으로 사용되는 음은 고른 음이겠죠? 그런데 그 음의 성질이라는 것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어떤 거냐면 높이, 고라 그러죠. 그죠? 음의 또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 가라고 얘기하죠. 음가. 그 다음에 샘여림, 그쵸? 어떤 책은 강세로도 표현하고 샘여림, 그러니까 크고 작고 말하는 거예요. 포르테, 피아노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음색이 있죠. 바이올린 음색이 있고, 그쵸? 플루트 음색이 있고,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이 4가지. 그런데 이 4가지가 이제 소리기 때문에 다 물리적인 특성과 1대1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특성, 이제 외워야 되네요. 음의 높이는 어떠냐? 주파수예요. 주파수. 자, 높이 제가 거기 표 말고 동그라미 1번에 써놨죠. 높이.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일정한 시간에 진동한 수가 많으면 높은 적으면 낮은 음이다. 기억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진동한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수를 진동을 하면, 그쵸? 높은 진동을 적게 하면 낮은 음이 된대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그 밑에 그림 보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는 애가 있고요. 그쵸? 진동수가 얘보다는 좀 적죠.
그쵸? 그러면 요런 애가 있는데 얘는 지금 진폭도 같아요. 지금 조금 위로 잘못 그렸지만 이게 사실 높낮이도 같고 그러면 얘가 진동수가 많은 게 높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진동수가 적은 게 낮은 음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440Hz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880이다 이렇게 숫자로 뭔가 Hz를 말할 때 그게 진동 숫자, 주파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음의 길이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진동하는 시간이요. 그쵸? 진동하는 시간이 길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동하면 당연히 음가가 길어지는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진동하면 음가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건 너무 당연하고. 샘여림은 뭐에 필요한데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진동폭. 흔히 진폭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죠? 진동의 폭.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센 음은 이런 애가 있고, 그쵸? 이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다고 해봐요. 그죠? 그럼 진폭이 이게 훨씬 넓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폭이 크잖아요. 이게 크기가 큰 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폭이 적은 애가 그쵸? 더 여린 음이 된다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잘 아는 듯 하는데 문제로 물어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높이, 샘여림 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 많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음색은 뭐에 따라 달라진대요. 발음체의 성질이나 그쵸? 진동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파형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악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진동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얘를 줄을 튕기냐, 뭐 때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문지르냐, 뭐 다 다르죠. 그래서 이에 따라 파형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색이 다양해진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물리적 특성을 제가 표로도 그려놓고 진동에 따른 음의 성질을 아래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했잖아요. 그쵸? 뭘로 물어볼지 몰라요.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림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돼요. 그런데 또 은근 많이 틀려요. 제가 모의고사도 내보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높이, 주파수다. 그쵸? 샘여림은 뭐라고요? 진폭이다. 진폭. 그쵸? 그 다음에 음의 길이는 진동 시간이다. 이렇게요. 음색은 발음체의 성질이나 진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파형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좋아요. 음악의 요소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음악의 요소 1, 2, 3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잖아요. 음악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전율, 리듬, 화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리듬은 뭐예요? 길고 짧은 음과 샘여림이 시간적으로 결합이 된 거다. 그리고 선율은 높이가 다른 거죠. 그죠? 높이가 다른 음들이 연속돼서 또 시간적으로 배합이 된 거다. 근데 거기에 선율이라고 하면 보통 음악의 요소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 화성이라 그럼 뭐라고 그럼 말을 하시겠어요? 얘는 뭐 너무 화성 그럼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화성도 잘 푸는데 그죠? 화성을 또 정의하라 그러면은 쉽지가 않죠. 화성은 무엇이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일단 음이 하나면 화성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음이 여러 개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 화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이 여러 개 좋아요. 자, 음이 4개입니다. 그럼 이게 화성인가요? 얘는 이제 화음이죠. 화성이라 그러는다면 걔가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걔네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음의 흐름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한 문장으로 하려면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음의 흐름이다. 또는 화음의 진행이다. 이렇게 쓰셔도 틀리진 않아요. 자,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